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해탄 아닌 대한해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흔히 현해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현해탄 넘어 일본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현해탄이라는 말의 일본식 발음이 바로 이 겐카이나다가 되겠고요. 이것이 현해탄, 현계탄을 같이 쓰고 있는데 발음은 똑같은 겐카이나다가 되겠습니다. 즉, 이 대한해협의 남쪽 일본 큐슈 북서쪽에 있는 바다로서 일본 내에 비해서 좀 빛깔이 어두운 색이라서 현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요. 이 바다가 워낙 조류가 사납다 보니까 여울 탄자를 써서 현해탄 혹은 현계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큐슈를 잇는 해상교통로상에 수심이 얕고 풍파가 심한 것을 이렇게 현해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해탄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일본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인 이 큐슈 후쿠오카 밑에 이 사가현이 있고요. 이 사가현이 있는 지역에 이 사가현 지역에 있는 바다가 바로 현해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표현으로는 현해탄, 현계탄 이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있고요. 이 사가현에는 이 현해조라고 하는 현해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명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을 현해라고 이렇게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계탄, 겐카이나다, 현해국정공원, 현해정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현해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 대마도와 일본 큐슈 사이에 있는 이 이끼섬이 있는데요. 이 섬 앞에 흐르는 해류가 바로 이 현해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일본을 건너갈 때 만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한해협이지 현해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 일본으로 갈 때 결국 이 항로상의 부산을 거쳐서 만나는 바다가 바로 이 대한해협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 후쿠오카나 사가현 쪽으로 가게 될 때 만나는 것이 바로 이 현해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해탄 바다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보게 되면 일본 지역으로는 사가현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바라본 소위 나고야성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끼섬과 저 멀리는 대마도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이 바다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현해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찍이 이 현해탄은 이 한반도와 일본에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5세기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일본 큐슈 지역에서 결국 한반도로 넘어올 때의 항로에 이끼섬으로 나아가는 이 지역이 현해탄을 건너서 결국 대마도를 거쳐 부산으로 가던 당시 상황에서 사용했었던 항로가 되겠고요. 이것이 15, 16세기에 이어서 오면서 특히 이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도 결국 이 항로를 거쳐서 한반도로 침략을 해왔었다는 점에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 왜군들이 소위 한반도를 침략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현해탄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바로 지금 이 현해탄이라고 하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중섭이 동경에 있는 아내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렸던 이 그림 속에서 만나는 바다가 바로 현해탄이라고 표현을 해서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이중섭은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끝내 정신줄환을 얻어서
적십자병원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현해탄은 사실 이런 문학작품이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현해탄이 소개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1920년도에 소위 사회 찬미를 불렀었던 윤심덕이 결국 투신 자살을 했었던, 이렇게 정사를 했었던 그 바다를 얘기할 때, 관부 연락선을 타고 갈 때 만났었던 그 바다를 우리가 현해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일제 말기 학병으로 끌려갔었던 그 젊은이가 건넜었던 바다를 우리는 현해탄이라고도 부르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자가 불렀었던 현해탄이라는 노래에서의 현해탄 검은 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문학작품이나 노래말 속에서 일본으로 가는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현해탄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이것이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은 다 현해탄을 건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제강점기 때 동경에서 경성, 오늘의 서울까지 오는 기차표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부산을 경유해서 동경에서 경성까지 가던 그 루트를 추적해 봐도 결코 현해탄을 건넜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경역의 모습이었고요. 이 동경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하관까지는 기차로 가게 되고, 기차에서 내려서는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는 배로, 그 다음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는 기차로 당시 이런 루트를 따라서 결국 부산을 거쳐서 서울까지 오게 마련이었는데요. 동경을 출발한 이 기차를 타고 결국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해서 이것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 이 시모노세키에서의 배를 흔히 우리는 부간베리, 관부 연락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연락선을 타고 당시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바로 부산 잔교역에서 열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을 출발해서 결국 경성역까지 갔었던, 그래서 오늘날의 이 경성역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당시에 건넜었던 그 바다는 결코 현해탄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곳 시모노세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갔었던 이 항로는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현해탄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명칭에 해당이 되고 결국 대한해협을 건넌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넘나드는 바로 이 바닷길, 또 항공로에서 넘는 곳은 바로 대한해협이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